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내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 생각과 감정마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는 것.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폭력처럼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에 때로는 학대를 당하면서도 스스로를 탓하며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조종당하고 통제받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이 관계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염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끊임없는 비난과 깎아내림입니다.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어리석고 가치 없으며 무능력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농담인 척 당신을 겨냥한 말을 던지지만 그 말들은 결코 유쾌한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당신의 직감이 맞습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공격입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와 같은 말들로 자신의 공격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은 서서히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당신의 능력과 자존감은 사라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스스로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 생각, 심지어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명백히 부인하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결국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점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무엇이 진실인지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와의 연결고리는 그렇게 서서히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안개 속을 혼자 걷는 것처럼 나를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끔찍한 경험입니다. 세 번째, 고립시키기입니다. 학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친구, 가족, 그리고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지지를 받고 스스로의 힘을 되찾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 친구는 널 이용하는 것 같아. 가족들이 우리 관계를 반대하는 것 같은데 와 같은 말로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 불신의 벽을 쌓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고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표하거나 심지어는 화를 내면서 당신이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고 비난합니다.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구나 라는 말 한마디에 당신은 약속을 취소하고 그 사람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고립은 당신을 정서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그들의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한 전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 상처, 즉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크다면 상대방의 이런 집착을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서 그런가 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통제입니다. 모든 정서적 학대는 통제와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 걸친 극단적인 통제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입는 옷, 머리 스타일,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고 어디에 가는지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이전의 과정들을 통해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통제를 나를 챙겨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히려 그들의 결정에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시시각각 변합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하고 사랑스럽던 사람이 갑자기 차갑고 공격적으로 돌변합니다. 당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 있는 것처럼 항상 불안에 떨며 상대의 기분을 살피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눈치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마주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줄지 아니면 미워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대화가 끔찍한 전쟁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 죄책감을 이용한 조종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이미 자신을 지킬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종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주 잠시라도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며 당신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혹은 반대로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퍼부으며 당신을 겁에 질리게 만듭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당신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비열한 조종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어쩌면 정말 내 잘못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면 당신은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 성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의 걱정을 하찮게 여깁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설정한 경계선은 가볍게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슬프게도 어린 시절 충분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어떤 것이 건강한 공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런 공감 부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래 관계란 다 이런 건가 보다라며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학대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책임 전가입니다. 정서적 학대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해 끊임없이 당신을 탓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라며 모든 원인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다시 내 탓이구나 하며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 애쓰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가해자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질투와 소유욕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고립시키기와도 연결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병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이 누구와 연락하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외도를 의심하며 당신을 비난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질투와 집착을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 신호를 관계 속에서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연인이든 친구든 심지어 가족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계선 설정하기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의 힘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건강한 경계선인지 알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지켜나갈 용기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이란 나는 이런 대우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고 단단해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정말 내 삶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안녕을 위해 그 관계를 떠나보낼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내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 생각과 감정마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는 것.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폭력처럼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에 때로는 학대를 당하면서도 스스로를 탓하며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조종당하고 통제받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이 관계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염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끊임없는 비난과 깎아내림입니다.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어리석고 가치 없으며 무능력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농담인 척 당신을 겨냥한 말을 던지지만 그 말들은 결코 유쾌한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당신의 직감이 맞습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공격입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와 같은 말들로 자신의 공격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은 서서히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당신의 능력과 자존감은 사라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스스로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 생각, 심지어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명백히 부인하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결국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점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무엇이 진실인지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와의 연결고리는 그렇게 서서히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안개 속을 혼자 걷는 것처럼 나를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끔찍한 경험입니다. 세 번째, 고립시키기입니다. 학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친구, 가족, 그리고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지지를 받고 스스로의 힘을 되찾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 친구는 널 이용하는 것 같아. 가족들이 우리 관계를 반대하는 것 같은데 와 같은 말로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 불신의 벽을 쌓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고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표하거나 심지어는 화를 내면서 당신이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고 비난합니다.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구나 라는 말 한마디에 당신은 약속을 취소하고 그 사람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고립은 당신을 정서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그들의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한 전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 상처, 즉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크다면
상대방의 이런 집착을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서 그런가 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통제입니다. 모든 정서적 학대는 통제와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 걸친 극단적인 통제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입는 옷, 머리 스타일,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고 어디에 가는지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이전의 과정들을 통해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통제를 나를 챙겨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히려 그들의 결정에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시시각각 변합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하고 사랑스럽던 사람이 갑자기 차갑고 공격적으로 돌변합니다. 당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 있는 것처럼 항상 불안에 떨며 상대의 기분을 살피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눈치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마주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줄지 아니면 미워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대화가 끔찍한 전쟁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 죄책감을 이용한 조종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이미 자신을 지킬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종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주 잠시라도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며 당신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혹은 반대로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퍼부으며 당신을 겁에 질리게 만듭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당신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비열한 조종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어쩌면 정말 내 잘못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면 당신은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 성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의 걱정을 하찮게 여깁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설정한 경계선은 가볍게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슬프게도 어린 시절 충분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어떤 것이 건강한 공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런 공감 부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래 관계란 다 이런 건가 보다라며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학대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책임 전가입니다. 정서적 학대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해
끊임없이 당신을 탓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라며 모든 원인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다시 내 탓이구나 하며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 애쓰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가해자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질투와 소유욕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고립시키기와도 연결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병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이 누구와 연락하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외도를 의심하며 당신을 비난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질투와 집착을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 신호를 관계 속에서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연인이든 친구든 심지어 가족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계선 설정하기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의 힘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건강한 경계선인지 알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지켜나갈 용기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이란 나는 이런 대우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고 단단해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정말 내 삶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안녕을 위해 그 관계를 떠나보낼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내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 생각과 감정마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는 것.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폭력처럼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에 때로는 학대를 당하면서도 스스로를 탓하며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조종당하고 통제받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이 관계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염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끊임없는 비난과 깎아내림입니다.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어리석고 가치 없으며 무능력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농담인 척 당신을 겨냥한 말을 던지지만 그 말들은 결코 유쾌한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당신의 직감이 맞습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공격입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와 같은 말들로 자신의 공격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은 서서히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당신의 능력과 자존감은 사라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스스로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 생각, 심지어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명백히 부인하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결국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점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무엇이 진실인지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와의 연결고리는 그렇게 서서히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안개 속을 혼자 걷는 것처럼 나를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끔찍한 경험입니다. 세 번째, 고립시키기입니다. 학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친구, 가족, 그리고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지지를 받고 스스로의 힘을 되찾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 친구는 널 이용하는 것 같아. 가족들이 우리 관계를 반대하는 것 같은데 와 같은 말로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 불신의 벽을 쌓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고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표하거나 심지어는 화를 내면서 당신이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고 비난합니다.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구나 라는 말 한마디에 당신은 약속을 취소하고 그 사람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고립은 당신을 정서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그들의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한 전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 상처, 즉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크다면 상대방의 이런 집착을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서 그런가 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통제입니다. 모든 정서적 학대는 통제와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 걸친 극단적인 통제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입는 옷, 머리 스타일,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고 어디에 가는지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이전의 과정들을 통해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통제를 나를 챙겨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히려 그들의 결정에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5번째,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시시각각 변합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하고 사랑스럽던 사람이 갑자기 차갑고 공격적으로 돌변합니다. 당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 있는 것처럼 항상 불안에 떨며 상대의 기분을 살피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눈치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마주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줄지 아니면 미워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대화가 끔찍한 전쟁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6번째, 죄책감을 이용한 조종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이미 자신을 지킬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종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주 잠시라도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며 당신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혹은 반대로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퍼부으며 당신을 겁에 질리게 만듭니다. 2가지 방식 모두 당신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비열한 조종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어쩌면 정말 내 잘못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면 당신은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 성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의 걱정을 하찮게 여깁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설정한 경계선은 가볍게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슬프게도 어린 시절 충분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어떤 것이 건강한 공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런 공감 부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래 관계란 다 이런 건가 보다라며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학대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책임 전가입니다. 정서적 학대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해 끊임없이 당신을 탓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라며 모든 원인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다시 내 탓이구나 하며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 애쓰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가해자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질투와 소유욕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고립시키기와도 연결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병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이 누구와 연락하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외도를 의심하며 당신을 비난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질투와 집착을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 신호를 관계 속에서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연인이든 친구든 심지어 가족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계선 설정하기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의 힘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건강한 경계선인지 알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지켜나갈 용기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이란 나는 이런 대우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고 단단해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정말 내 삶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안녕을 위해 그 관계를 떠나보낼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내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 생각과 감정마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는 것.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폭력처럼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에 때로는 학대를 당하면서도 스스로를 탓하며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조종당하고 통제받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이 관계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끊임없는 비난과 깎아내림입니다.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어리석고 가치 없으며 무능력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농담인 척 당신을 겨냥한 말을 던지지만 그 말들은 결코 유쾌한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당신의 직감이 맞습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공격입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와 같은 말들로 자신의 공격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은 서서히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당신의 능력과 자존감은 사라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스스로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 생각, 심지어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명백히 부인하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결국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점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무엇이 진실인지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와의 연결고리는 그렇게 서서히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안개 속을 혼자 걷는 것처럼 나를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끔찍한 경험입니다. 세 번째, 고립시키기입니다. 학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친구, 가족, 그리고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지지를 받고 스스로의 힘을 되찾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 친구는 널 이용하는 것 같아. 가족들이 우리 관계를 반대하는 것 같은데 와 같은 말로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 불신의 벽을 쌓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고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표하거나 심지어는 화를 내면서 당신이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고 비난합니다.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구나 라는 말 한마디에 당신은 약속을 취소하고 그 사람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고립은 당신을 정서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그들의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한 전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 상처, 즉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크다면 상대방의 이런 집착을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서 그런가 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통제입니다. 모든 정서적 학대는 통제와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 걸친 극단적인 통제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입는 옷, 머리 스타일,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고 어디에 가는지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이전의 과정들을 통해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통제를 나를 챙겨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히려 그들의 결정에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시시각각 변합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하고 사랑스럽던 사람이 갑자기 차갑고 공격적으로 돌변합니다. 당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 있는 것처럼 항상 불안에 떨며 상대의 기분을 살피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눈치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마주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줄지 아니면 미워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대화가 끔찍한 전쟁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6번째, 죄책감을 이용한 조종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이미 자신을 지킬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종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주 잠시라도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며 당신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혹은 반대로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퍼부으며 당신을 겁에 질리게 만듭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당신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비열한 조종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어쩌면 정말 내 잘못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면 당신은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 성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의 걱정을 하찮게 여깁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설정한 경계선은 가볍게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슬프게도 어린 시절 충분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어떤 것이 건강한 공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런 공감 부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래 관계란 다 이런 건가 보다라며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학대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책임 전가입니다. 정서적 학대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해 끊임없이 당신을 탓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라며 모든 원인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다시 내 탓이구나 하며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 애쓰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가해자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질투와 소유욕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고립시키기와도 연결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병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이 누구와 연락하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외도를 의심하며 당신을 비난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질투와 집착을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 신호를 관계 속에서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연인이든 친구든 심지어 가족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계선 설정하기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의 힘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건강한 경계선인지 알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지켜나갈 용기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이란 나는 이런 대우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고 단단해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정말 내 삶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안녕을 위해 그 관계를 떠나보낼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내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 생각과 감정마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는 것.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폭력처럼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에 때로는 학대를 당하면서도 스스로를 탓하며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조종당하고 통제받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이 관계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염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끊임없는 비난과 깎아내림입니다.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어리석고 가치 없으며 무능력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농담인 척 당신을 겨냥한 말을 던지지만 그 말들은 결코 유쾌한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당신의 직감이 맞습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공격입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와 같은 말들로 자신의 공격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은 서서히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당신의 능력과 자존감은 사라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스스로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 생각,
심지어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명백히 부인하며 오히려